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또 그런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거 공간의 구역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주거 공간의 구역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용도, 그 공간을 사용하는 내용, 사용 시간, 사용 특성에 따라서 공간을 묶어서 배치하는 것을 주거 공간의 구역화라고 합니다. 이거를 존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구역을 존이라고 부르죠. 존. 우리 무슨 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용도와 특성을 가진 공간을 표현할 때 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묶어서 어떤 배치를 한다. 그래서 구역화를 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조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조닝의 기본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 원칙을 좀 볼게요. 기본 원칙은 그 공간의 생활 내용이 비슷한 공간끼리 가까이 배치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당연히 반대로 기능이 다른 공간들은 분리해서 배치하는 게 맞겠죠.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거 공간들을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로? 생활 내용으로 분류해 볼게요. 자, 이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공동생활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주거 내에서 여러 사람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어떤 공간이 있죠? 네, 거실, 식사실, 또는 손님이 왔을 때 맞이하는 곳을 응접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3가지 공간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줘야 되는 공간, 개인생활 공간이 있겠죠.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네, 침실이 가장 기본적인 개인생활 공간이죠. 그 다음에 서재 또는 여러분 같으면 공부방 이런 공간을 개인생활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생리위생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개인의 위생을 책임지고 또 생리 현상을 해결해주는 공간. 기본적으로 어디겠어요? 화장실 있겠죠. 화장실, 그 다음에 욕실, 세면실, 이런 공간 등등등. 자, 그 다음에 가사 노동의 터전인 주거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사 작업 공간이 당연히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요리, 자, 그래서 부엌, 그 다음에 세탁실, 등등 이런 것들 다 모아놓는 실을 다용도실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 계단, 현관, 복도, 창고 이런 공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창고도 있고 복도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엘리베이터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2번째로 지금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2번째 해야 될 일이 동선을 계획해야 돼요. 그럼 동선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동선이라는 게. 네. 주거 내에서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움직임을 따라서 선을 긋는다고 해서 선으로 나타낸 것을 동선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동선의 기본 원칙이 있겠죠. 어떤 공간과 공간이 지나가다 보면 당연히 동선의 길이가 나오겠잖아요. 그 길이가 짧을수록 능률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생활 내용이 연관된 공간들이 가깝게 배치되겠죠. 예를 들면 개인 공간인 침실이 있는데, 자, 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죠. 그러면 이런 거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거, 욕실,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가깝게 배치하면 훨씬 더 능률적이겠죠. 그리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개인 공간에서 공동 공간으로 가는 게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중간에 어디를 돌아서 지나간다거나 다시 돌아온다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공간은 어디서든지 접근하기 쉽도록
짧게 동선을 계획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공간들 중에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내가 이동하는 반경, 거기에 가깝게 짧은 동선을 계획이 되어야겠죠. 그 당연히 동선의 흐름을 막는 가구나 설비가 있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집에 가구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사람이 지나가고 문을 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문을 다 먼저 열 수 없게 가구가 막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동선 계획에서도 어긋난 거겠죠. 자, 그러면 동선을 고려할 때 주거 공간별로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이걸 좀 잠깐 볼게요. 앞에 기본 원칙을 알고 있으면 쉽죠. 자, 먼저 개인 생활 공간인 침실. 개인 생활 공간이다 보니 독립성이나 사생활이 보장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장될 수 있는 집의 위치에 이 침실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위생 공간, 생리 위생 공간과에 가깝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거실 볼게요. 거실은 보통 다른 공간과 연결이 잘 되도록 중앙에 위치하게 돼서 그 주택 안에 주거 안에 중앙에 배치하자. 보통 공동생활 공간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동생활 공간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중앙에 배치는 좋고요. 당연히 채광 통풍 전망이 좋은 남향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좋은 배치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욕실 볼게요. 욕실도 아까 얘기한 침실과 같이 개인 생활 공간,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생리 위생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침실과 가까워야 되고. 근데 이제 욕실이 뭐 방마다 있거나 여러 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 개인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공동생활 공간과 가깝게 배치하는 게 맞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가까운 곳. 자, 그 다음에 식사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음식을 먹는 곳이죠. 그러면 어디가 가깝겠어요? 부엌하고 가까워야겠죠. 그 다음에 거실과도 연결이 좀 편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부엌과 거실 중간에 두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엌이라는 공간, 방금 얘기했던 부엌이라는 공간, 방금 반대로 얘기했죠. 거실과 식사실 또는 세탁실과 다용도실과 가깝게 배치함으로 인해서 좀 능률적인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엌 같은 경우도 부엌에 작업대들이 있어요. 우리 싱크대라고 하죠. 그 작업대의 배치도 되게 중요한데 보통 그런 거는 가족 구성원의 수와 부엌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돼요. 뭐 일자형, 기역자형, 디귿자형, 뭐 아일랜드형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족 구성원이 적냐, 많냐, 부엌의 크기가 크냐, 작냐로. 자, 그러면 부엌의 작업대들이 배치를 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순서를 좀 살펴보면요. 자, 어떤 음식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음식 재료가 있는 냉장고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냉장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꺼낸 것들을 포장을 뜯는다거나 뭐 야채 같은 채소 같은 경우는 뭐 잎을 뗀다던가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한 준비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씻어야겠죠. 개수대. 씻고 나면 이제 자르거나 양념을 하거나 하는 조리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가서 가열하겠죠. 그리고 이 배선대라고 나오죠. 배선대. 음식을 운반하기 위해서 잠깐 준비하는 곳. 그러니까 뭐 접시에 담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배선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순서대로 배치하는 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기할게. 주거 공간을 그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느냐. 아까 구성 방법이었고요. 이거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목적으로 활용해 봐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공간으로. 그 다음에 가구가 중요하다. 가구를 어떻게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리나 수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네 가지를 살펴보자. 자, 먼저 입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할게요. 주거 공간 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공간들을 다른 공간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면서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북박이장이나 간이 2층 같은 경우 천장까지의 공간을 수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천장에서부터 여기 있는 공간이 넓어 보이는 집이 좀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뭐 2층 침대나 책상의 위부터 시작하는 정도로 이렇게 짜투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은 실제로 여기 안에 책상을 넣기도 하잖아요. 이 안에 책상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좀 입체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게 같은 계단인데 계단 밑에 수납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좀 획기적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자, 두 번째로 다목적인 목적을 가진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공간이 거실 그러면 거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응접실로 바뀐다거나 식사실로 바뀔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 가지는 약간 좁은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이다 보니까 여기가 침실이 되기도 하고 거실이 되기도 하고 부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도 뭐 서재인데 서재이면서 휴식을 취하는 공동생활 공간, 휴식을 취하는 개인 공간이면서 또 가족들이 모이는 공동생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자, 그럼 주거 공간 다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거실, 식사실, 부엌을 어떻게 배치하냐,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배치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다목적에 대부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볼게요. 자, 이거 보기 전에 리빙이라고 하는 말이죠. 리빙은 보통 거실을 얘기하고요. 다이닝이 있어요. 다이닝 같은 경우는 식사실 얘기하고요. 키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엌을 얘기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죠. 리빙 다이닝 같은 경우는 거실과 식사실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거실에 테이블인데 우리는 거기서 뭔가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시고요. 자, 다이닝 키친. 다이닝 키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부엌과 식사실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부엌이자 식사실이자 다목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자, 리빙, 거실, 다이닝, 식사실, 키친, 부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통 이제 원룸도 그럴 수 있죠. 원룸도 식사실이자 거실이자 부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좀 넓은 공간도 이 공간은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사용하는 용도가 비슷하니까 같이 묻는다. 그래서 이걸 한 공간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다목적 활용하고요. 자, 세 번째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가구를 잘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공간의 활용도가 더 커질 것이고 사용 목적에 맞는 가구를 선택해서 배치를 잘 한다면 효과적이겠죠. 자,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구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붙박이장이라고 하죠. 그럼 붙박이식 가구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집에 붙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붙어 있는 경우인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모든 공간을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용도 가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소파처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소파가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죠. 자, 가구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한 공간을 연출해 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서랍이 아마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접이식 가구라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죠. 넓게 할 거냐, 크기를 조절할 거냐, 좁은 공간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정리와 수납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생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수납을 잘하면 그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능률이 오를 수 있겠죠. 자, 수납의 원칙도 있겠잖아요. 수납의 원칙. 보통 사용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다가 수납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 다음에 사용 빈도
사용 빈도나 사용 빈도, 그 다음에 물건 특성, 직접 사용하는 사람의 인체 치수가 수납하는 가구가 있다면 그 위치를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자주 쓰는 건 잘 보이는 곳에, 꺼내기 쉬운 곳에 정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가구, 이렇게 선반이나 가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무겁고 가벼운 걸 놓느냐. 제일 위에 것이 가장 가볍고 하지만 가끔 사용하는 것들을 넣어 놓고요. 제일 아래는 무겁지만 가끔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는 공간은 가끔 사용하는 거고요. 자주 사용하는 두 군데죠. 자, 손 쉽게 닿는 곳에 가장 많이 사용한 걸 넣어놓고요. 그것보다 위에는 자주 사용하는 걸 넣어줌으로 인해서 빨리 물건을 찾고 정리되고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냅니다. 자,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